제가 그 중구 태평동 아파트 거래 현황을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. 자료는 이게 2024년 1월에서 31일까지 태평동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그 버드네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태평동이고 그 지역에 대략적으로 한 5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중 뭐 살펴보면 버든의 1단지, 2단지, 그리고 뭐 3부 아파트, 그리고 쌍용 예가는 조금 작은 편이죠. 단지 규모로 봐서는 뭐 태평 벽산 아파트, 뭐 그냥 푸른매, 그다음 유등마을 쌍용 아파트, 요 정도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데요.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말이죠. 이렇게 단지 수 또 아파트 세대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평동이요. 전체 지난 1월 달에 거래된 아파트 거래 수가 말입니다. 한 40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버든의 아파트 1단지 이게 보통 2,900세대, 3,000세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이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나타난 물론 이거는 직거래이든 중개사를 통한 거래이든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건 정도이지 않습니까? 3건 정도. 이게 그럼 거의 아파트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. 이제 이 모습이 그 말하는 데이터가 우리 대전시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실황이라고 봐도 돼요. 물론 이제 서구나 그 다음에 유성구 정도 별도로 또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2024년 2월 현재는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없다 이 말입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경기가 매우 불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지금 버든의 아파트 1단지를 보면요. 이게 3,600, 3억 6천, 그리고 3억 4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럼 평균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거래가는 과거 2021년, 22년 이때에 비해서는 떨어진 가격입니다만 전체적인 그 거래 동향을 보면 아파트 가격은 아직은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. 다만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 물량이 없다는 거에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긴장해야 되고요. 그만큼 아파트 경기가 불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다만은 이 아파트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세일 때 이때는 이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가격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. 부동산 가격은 뭐 지금 제가 3억 6천 정도 하겠다 84 타입 기준을 했을 때 그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은 지난해 23년이죠. 지난해 그 추석 이후로 가격이 쭉 형성되어 왔는데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84 타입은 보통 3억 6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실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. 지난 그 앞에 언제입니까? 1월 달 걸 분석해 보면 보통 3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. 3억 4천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3억 6천 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. 지금 전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전세가는 현재 지금 한 2억 9천 정도, 3억 정도 거래가 될 것 같아요. 앞으로. 왜냐하면은 3월 달이 되면 뭐 바약으로 이사 처리되기 때문에 이 버든의 아파트는 이 주거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.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 그리고 이제 거의 2,8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만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. 이 커뮤니티가 있다는 얘기는 주거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아무래도 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 보장, 이 공익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봤을 때
주거 가치는 매우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말입니다. 보통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세가율인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매우 그 이상적인 전세가율은 보통 70%에서 80%로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서 한 20% 내지 30% 하향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매우 안정된 전월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매가가 이렇게 보합 상태이거나 정체가 됐을 때는 버드네 아파트처럼 주거 가치가 높은 곳은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당연한 것이죠. 주거 가치가 높기 때문에. 주거 가치가 높다는 게 뭐예요? 살기 편리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학군이 좋다는 얘기잖아요. 또 습세권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교통 여건이 매우 좋다. 이렇게 봤을 때는 버드네 아파트가 주거 가치가 높은 건 확실합니다. 그리 됐을 때 이제 그 3월이 되고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. 그러면 이게 보통 80% 이상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호사가들은 말이죠. 역전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. 역전세가 무슨 얘기입니까?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요. 그게 바로 역전세인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은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보합세라면 그러한 우려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특히 그 아파트 시장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이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의 문제는 현재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첫째로서는 이 구매 능력이 있겠느냐, 구매 욕구가 생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구매 욕구가 생긴다는 의미는 내가 집을 사야지라는 욕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이 여러 가지가 맞춰줘야 돼요. 예컨대 이 집을 마련할 때 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목돈을 얻으려면 현재 대출밖에 없지요. 우리나라 이 경제 시스템으로 봐서는. 근데 문제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저하되고 있는 거죠. 그럼 언제까지 우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될 것이냐?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준의 달러 금리에 달려 있단 말이죠.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동결되고 있거나 좀 떨어질 전망이 있어 보이긴 해요.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우리 그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. 예컨대 그 미국 연준 금리가 뭐 2, 3차례 정도 하향 조정됐을 때 우리한테 1% 정도 영향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당분간 고금리는 유지가 될 것이다. 이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죠. 그렇다 보면 구매 심리 또한 좀 저하될 것이고 집값은 그렇게 당분간 올라가지는 않겠다.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지형도 매우 영향을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는 전세가율의 말한 전세가율이 예민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이 이 전세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매매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지배적이진 않겠다는 것이 부동산 관련 호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버드네 아파트 전경인데요. 이것은 후문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계룡로를 논산 쪽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, 우측의 그림이죠. 그리고 후문 쪽이 있죠. 근데 대부분 그 버드네 아파트는요, 여러분, 한 35개 동이 있는데, 거의 뭐 99.9%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. 1단지가 그래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향은 문제가 될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35개 동이 있어요. 5개 동이 있고
이게 뭐 적은 평형대는 24평형대.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33평형대, 그리고 48평형대, 38평형대, 그리고 이제 이게 60평형대도 제법 많은 아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골고루 2800세대니까 평형대가 다양하다. 아파트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아파트는 2000년 11월 6일 날 사용승을 받았고요. 전체 세대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892세대다 말씀드리고 총 35개 동입니다. 그리고 그 저층이 11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최고층이 2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총 주차 대수는 4030대, 그러니까 세대당 한 1.4대쯤 되겠습니다. 지하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용적률은 뭐 251%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폐율이죠. 건폐율이 17%라는 의미는 동간의 거리가 여유가 있다.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. 일조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.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뭐 중앙 난방이고 도시가스고 얘기할 바가 없지요. 위치는 뭐 중구 태평로 15. 이제 건물 이름이 15번이죠. 그렇게 되고 단지 이게 지금 35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는 평형대가 매우 다양합니다. 지금 24평형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01동, 그 다음에 106동, 107동, 108동, 109동, 119동, 그 다음에 138동이에요. 요 정도가 24평형대고요. 그리고 그 38평형대는 129동과 103동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대형 평형수가 하나 있어요. 63평형대인데 요거는 115동, 116동, 117동, 125동, 그 다음 126동, 127동, 128동, 그 정도예요. 그리고 이제 48평형대가 105동, 그 다음 112동, 그렇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33평형대예요. 그러니까 33평형대가 제일 많습니다. 제일 많고, 여기는 33평형대는 주택 공시가격은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형성되고 있고, 이것은 세금 낼 때 과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.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, 동별로 여기 몇 평형대인가, 공시가가 얼마나 될까를 궁금해 하시면, 뭐, 여러분께서 직접 뭐 다른 자료를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만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 해당 동수 아니면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평형대라든지 그리고 공시가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학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초등학교가 매우 중요하죠. 여기는 이 아파트는 그 단지 내에 버드네 초등학교가 있어요. 버드네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한 1분 거리에 있습니다. 단지 내에 있다고 보면 돼요. 이 학교는 이 아파트의 사용 승인과 같은 시기에 개교를 했습니다. 2000년 12월 1일 날 개교를 했고 공립입니다. 그리고 이 선생님들 교원수가 55명 정도 되고 뭐 잘 아십니다만은 요즘은 그 여성 선생님이 가장 많지요. 그래서 여기도 남 선생님이 당연 기준으로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 선생님이십니다. 53명 정도가 그렇고 전체 학생 수는 833명이에요. 많은 편이죠. 그렇지만 이 각종 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학습 만족도 매우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는 그렇고요. 중학교는 인근에 태평중학교가 있죠. 태평중학교도 있고 버드네 중학교도 해당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저기 문화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로 많이 갔지 않을까요?
그리고 그 글꽃중학교도 아마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그 정도로 중학교 학교는 그 정도고요. 학교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인근에는 뭐가 있을까요? 그 충남대학병원에 그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, 그리고 이 정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문 기준 건너편에 소위 말하는 그 근린 상가, 그 로컬 의원급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의료 시설은 의료 인프라는 매우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그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어서 맛집도 많은 곳입니다. 생활이 편리한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그림은 그 항공도로 찍어본 사진인데요.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쪽이 버든의 1단지입니다. 이게 계룡로고 이게 유등교가 됐고 유등천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천변으로 천변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매우 그 방과 후가 됐든 퇴근 후가 됐든 뭐 겨울철이야 동절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절기에는 여기가 매우 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소위 말하는 숲세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,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통 여건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쪽이 이제 버든의 아파트지 않습니까? 버든의 아파트 1단지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편이 유등체육공원 잘 인프라가 좋습니다. 여기가 좋고, 여름철에는 유등천이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층교로 지나가는, 그래서 결국은 금강으로 빠지는 그 하천 유등천인데, 이 하천은 국가관리 하천입니다.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수량도 많아서 여름철에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물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부분들, 또 그런 것도 있고, 또 교통 부분도 여기가 이 라인, 이게 계룡로인데요. 이 라인이요. 여기 이제 그 2차선,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? 그 2차선이 그 할 수 있는 그 트램역이 여기 농협 사거리가, 유천 사거리가 여기인데요. 유천 사거리에 트램역이 생긴다는 건 확실하고, 또 버든의 역이 생길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. 한참 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버든의 역이 여기도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. 어쨌든 이곳은 전체적으로 봐서 트램역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, 이 하단 부분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문화산성역이라고 해서 한 도보로 한 10분 15분 거리예요. 여기 광역철도 문화역 산성역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더블 역세권이 조금 희미합니다만은 더블 역세권이라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.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도 이 아파트 단지는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. 다음 또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 주요 아파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 필요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또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뭐 유익한 정보를 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이 제가 콘텐츠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